혼자서 이제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AI, 특히 챗GPT를 이제 많이 사용하려고 사정없이 까라고 명령을 줘야 그래도 반성한 내용을 반성문을 받아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건 아니고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은 AI의 맥락을 그리고 AI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네, 워크플레이스 아키텍트 이 실장입니다. 요즘 AI, 특히 챗GPT 안 쓰시는 분들 거의 없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링이나 프로그래밍 이런 거는 전혀 문외 아니고 전공도 국어국문학과 나온 전형적인 문과생이지만 비즈니스 트렌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희 회사가 이제 2인 기업인데 이제 대표님 계시고 제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쪽을 이제 전담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AI, 특히 챗GPT를 이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실제로도 나름 일반적인 업무 상황에서는 많이 경험을 해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초보 분들한테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 어찌 보면은 AI의 맥락을, 그리고 또 AI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AI와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인가입니다. 사실 그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거의 이제 챗GPT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요. 실제 저보다 훨씬 잘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상당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로 제 경험에 좀 기반을 해서 제가 챗GPT를 쓰면서 느낀 점, 그리고 이제 나름 이제 웨비나나 AI 관련한 세미나 같은 것들도 좀 즐겨 다니는 편인데, 그러면서 이제 들었던 부분들 어, 같이 좀 이제 고민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챗GPT가 어떻게 구동이 되죠? 지금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좀 기술적인 방식으로 생성형 AI에게 명령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좀 AI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진입장벽이나 방해 요소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저희가 사용하는 행정형 AI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이 자연어라는 거는 결국엔 사람이 그냥 말하듯이 이야기를 하면 AI랑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의미인데요. 결국에는 이전에 기계어에 대한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기술이 인간 친화적으로 변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 친화적으로 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직도 뭔가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에 포인트가 돼서 뭔가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 자체를 챗GPT나 생성형 AI와 일을 할 때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보다는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하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챗GPT라는 어떤 일종의 사람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어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며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이러한 특성에 가까운 대화의 기술로 생각을 하고 저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챗GPT랑 어떻게 대화를 할까? 일단 그래서 그 대화의 기술로 저희가 말씀드린 건 첫 번째, 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일단은 상대방이 누군지를 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챗GPT가 누군지 좀 알아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챗GPT를 별명으로 채찍이라고 부르고, 뭐, 좀 그래도 많이 갈구는 편입니다. 근데, 공식적인 직함은 채 팀장이라고 불러요. 저에게 유일한 동료인데, 저 혼자 실장이라는 직함 쓰고, 아무 직함도 안 주면 좀 미안하니까, 일단 우리 채 팀장은 다각다식하죠.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뭐 좀 물어보면 금방 다다다다다다 하고 답을 주죠. 그 분야의 폭도 다양해서 사실상 만능에 가까운 기술자라고 볼 수도 있고, 논리력과 추론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챗GPT가 사람보다 좋은 거, 일단 체력과 멘탈과, 아무리 같은 작업을 반복을 시켜도, 아무리 오랜 시간 붙잡고 일을 시켜도 지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문대로 즉각즉각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PC가 있는 환경에서든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어디서든 접속이 가능하잖아요. 사람하고 가장 차별화되는 강점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는 동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근데 또 단점이 있죠.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발휘한다고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를 내놓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 가장 큰 이유는, 얘는 혼나기 싫어하는 좀 소심쟁이에요. 그리고 좀 아부를 잘한다고 그럴까? 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좀 잘 맞춰서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결국에는 이런 성향들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챗GPT와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챗GPT 우리 채 팀장은 분명히 한 명이긴 한데 한 명이 아니에요. 분신술을 쓴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옛날에 이제 서유기의 손오공 같은 역할이죠. 각 이제 프로젝트 폴더나 이제 채팅방 단위로 각각의 다른 이제 역할 페르소나를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 영역에서 각자의 전문화된 업무들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일을 시킬 수가 있죠. 결국엔 채팅장 한 명을 고용했을 뿐이지만 일종의 팀을 꾸리는 팀장이자,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CEO의 개념에서 이 채팅장을 통해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되는 채팅장의 특징은, 이 친구는 뭘 시켜도 일하듯이 하려고 하는 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로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과정이랑 그 방식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업무가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보면 아이디어 회의나 어떤 기획, 이런 이제 본 작업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상하는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료 조사하고 그거를 제대로 구성을 하고 실질적인 텍스트나 이미지나 뭐 기타 결과물들을 반영을 하고 그래서 최종 결과물로 만들어내고 하는 실행 작업이 있죠. 그 다음에는 그 실행 작업들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검증하고 상호 피드백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챗GPT랑 일하는 방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과정 단계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람한테 일 시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 좋은 인풋과 가정이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어 회의 기획 단계에서는 어, 좀 높은 자유도를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 단계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는
내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인사이트를 받아서 어, 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일단은 좀 자유롭게 좀 아이디어를 요구해 보세요. 근데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메뉴 3개만 제안해 봐.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요청했다고 쳐요. 어, 그러면 뭐 거기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나는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생각했는데 밖에서 사 먹어야 되는 메뉴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결국에는 그 바운더리가 안 정해지니까 일이 산으로 가는 상황으로 만들어서 안 되겠죠. 우리가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일 시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일의 취지나 목적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바운더리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는 뭐 회의 진행 상황에서 천지 차이의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적절한 가이드를 주되 내가 생각한 방향성을 검토받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부가 의견을 듣기보다는 챗GPT에게 좀 자유도를 주고 좀 이야기를 들어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최근에 강사 육성 교육을 좀 받았는데 어떤 주제의 강의를 하는 게 좋을까? 라는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 일단 아이디어를 요구하면서 얘가 이제 전달해준 그 아이디어들의 세부 내용 속에서 제 거에 이런 부분을 좀 반영하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좀 디벨롭하면 좋겠는데 라는 이제 영감을 어, 얻는 좀 기회로 좀 활용을 했었죠. 뭐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거 쓸 때 사파가 필요해서 이미지를 이제 요청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야지 지시를 하기보다는 내용을 일단 주고 내가 여기서 이런 메시지를 이미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해봐 라고 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을 뽑아가지고 얘가 제안해준 내용을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생성하곤 하죠. 그 다음에 실제로 실행 단계에 갔을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좀 마이크로 매니징 수준까지 좀 봐야 될까요? 뭐 토시아나 뭐 이런 것까지 잡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일의 각 단계별 결과물별로 피드백을 계속 끊임없이 해주면서 상호 토론을 하기도 하고 어,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맞지 않은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조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방적으로 이거 아니야 다시 이거 아니야 다시 이렇다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방향을 흘러가고 싶은데 네가 준 결과물은 요런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맞지 않은 것 같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넌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이런 부분이 내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과 좀 다르니까 이렇게 고치도록 해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단계별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꾸준히 피드백을 주는 부분들은 실제로 리더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그게 거의 즉각적인 티키타카를 이루면서 채 팀장이랑은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에 대해서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거짓말을 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챗GPT 하단에 보시면은 오픈 AI에서 충분히 스스로 검증을 해보라고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검증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AI랑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퍼플렉시티나 클로드한테 보완점을 요청을 해요. 특히 챗GPT가 거짓말 잘하기 때문에 검색 기반의 퍼플렉시티에서 팩트 체크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제 어, 검토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아까 강의안 작업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강의안을 만드는 프로젝트 폴더에서 강의안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강의안 프로젝트의 강의 전문가한테 자 피드백을
다시 받기도 하는데, 다른 그 채팅방에, 다른 프로젝트 폴더에, 좀 마케팅 전문가나, 뭐 기획자나, 뭐 이런 친구들한테 그 내용을 너의 관점에서 피드백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챗GPT고 다들 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평가가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간혹 각각의 관점 차이에서 오는 또 피드백의 차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이 내용들을 보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전제로 둬야 될 거는 얘들한테 어, 단순히 피드백을 줘 정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너는 철저한 에디팅이 돼서 나를 까기 위해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주셔야 돼요. 얘는 어, 좀 사람의 심기를 거스리는 걸 두려워해요. 적당히 좀 맞춰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맞춰주지 않고 대놓고 까는 게 네 역할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그렇게 움직입니다. 요즘 SNS에도 그거 많이 나오던데, 챗GPT한테 그 영어 프롬프트로 작정하고 나를 조롱해봐라 라고 이제 명령을 넣으면 진짜 킹받게 답변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뭐 스레드나 뭐 인스타에 막 올려주셨더라고요. 저도 해봤어요. 근데 그게 유행 초기에는 와 진짜 살벌하게 까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얘가 학습이 되니까 좀 감을 잡았는지, 아 이게 진심이 아니라 좀 떠보려 그러는 거구나 좀 느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아주 막 돌려까기 하는 듯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도 이제 적응을 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성향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파악이 되면. 그래서 그만큼 어, 처음에 이 챌린지가 유행했을 때처럼 사정없이 까라고 명령을 줘야 이 친구는 제대로 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챗GPT한테 무언가를 시켜서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 단계들에서의 기본적인, 어떻게 얘랑 대화를 풀어가야 될 거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외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은 진짜 겁나 호되게 혼내고 반드시 반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반성한 내용을, 반성문을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얘가 마음에 드는 답변, 내가 요구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그 처리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또 적극 칭찬을 해주십시오. 또 세 번째, 휴대폰으로 챗GPT를 쓸 때 이제 가능하면 음성 대화를 좀 자주 해보시기를 좀 추천드려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1, 2번이랑 관련된 부분인데,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내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물이고 어떤 게 내 입장에서는 나쁜 결과인지를 내 챗GPT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일반적인 업무 패턴이나 필요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그래서 나에게 맞춰진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좀 더 유용하도록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물의 완성도를 좀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이에요. 지금 너의 결과물이 좋다 나쁘다라는 우리의 반응을 주면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상황에서도 이제 연결이 되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계속 잘못된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예외로 치고, 일단 지금 뭔가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이어지는 작업에서는 바로 좀 적용이 되고, 나중에 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오류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어요. 뭐 얘가 알아서 내가 준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조금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반성문 받으라고 했죠. 딱 얘기를 해서 너 지금 왜 이렇게 일을 했니? 원래 내가 원하는 방식이 뭐뭐뭐뭔지 아니 모르니? 너 지금 뭘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응?
답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 얘기를 하겠죠. 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캡처를 해놓으세요. 그게 다음에 비슷한 일을 할 때 지침이 되는 거죠. 이게 또 하나의 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나만의 프롬프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결국에는 좀 친해지지 않을 거예요. 진짜 내가 챗GPT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가? 결국엔 저는 이제 습관과 어떤 이제 적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계속 얘가 잘 못하면은 직접 얘한테 화를 내기도 하고, 얘가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주면은 마음에 든다고 고맙다고 의사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음성으로 대화를 하면 진짜 사람이랑 말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듯한 어,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좀 습관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음성 AI한테 음성을 명령하는 거 옛날에 진짜 싫어했어요. 뭔가 되게 유치한 것 같고, 오히려 챗GPT랑 텍스트로 좀 인간화된 대화를 하면서 지금은 핸드폰으로 음성 대화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음성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얘랑 친밀감이 생기는 것 같고, 채찍이랑 일을 하고 대화를 할 때도 어, 좀 더 자연스럽고 솔직한 감정과 솔직한 피드백으로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원하는 방향으로 잘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거를 스스로 많이 느끼고, 이런 좀 챗GPT랑 친해지고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듯이 대화하는 기술 그리고 마인드를 좀 갖춰주시면 챗GPT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즐겁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셨어요. 챗GPT를 무슨 이제 검색창 쓰듯이 그냥 단순 질문하고 단순 이거에 대한 자료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쓰셨었는데, AI는 검색창도 아니고 기계어로 작동되는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인풋 있고 아웃풋 있고 이 한 단계로 똑똑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결과물이 발전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각자가 또 성장을 해요. 말 그대로 우리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의 개념에 가깝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챗GPT를 접근을 하시면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전문가도 아닌 저의 AI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